신발 장사를 하면서도 가격표를 붙이고 춤추고 노래하면서 매출을 5배, 10배로 늘리는 타고난 장사꾼 기질에 놀라다 보면 이를 놀이로 만들면서 열정적으로 일하는 자세에 감동하게 된다. 특히 맡긴 돈을 전부 날려버렸는데도 무식했기 때문에 좌절하는 방법조차 몰랐다는 저자의 말에는 다시 한번 인생의 의미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믿음대로 수금이 안 되면 과자부터 사서 나누어주는 따뜻한 인정. 정을 받은 고객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면서 실수로 망가뜨린 40만 원짜리 니트를 고스란히 배상해주는 통 큰 배짱. 물품을 팔기 전에 서비스부터 판다는 신념으로 공짜 음료수, 공짜 전화, 재미있는 이야기로 고객을 즐겁게 해주는 친절한 센스. 미용실 첫 출근부터 10년 안에 매출 10배 올리고 미용실 사장이 되겠다고 선포하는 야심찬 비전과 열정. 부산에 갈 때마다 최 소장님 오신다고 해서 달려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너무나 반갑게 맞아주고 겸손하게 타인을 배려해주는 리더. 김영기 사장의 매력이 이 책에 듬뿍 담겨 있다. 계속 자리에만 누워 계시던 아버지께서 끝내 돌아가시고 말았다. 비록 경제적 능력도 없이 아프고 약하기만 했던 아버지였지만 아버지는 그 존재만으로도 내게 큰 심리적인 안정을 주는 분이셨다. 이제 내가 정말 가장이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자 정말 만감이 교차하는 기분이었다. 가난한 탓에 약 한 번 제대로 못 써보고 돌아가신 아버지께 너무나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슬픔보다 앞서 나를 일으켜 세운 것은 어머니에 대한 책임감이었다. 만약 나중에 어머니가 아버지처럼 병에 걸린다면 그땐 절대로 이렇게 허망하게 보내진 않을 거야.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다. 어떻게 해서든 돈을 모아야 한다. 10년 안에 1,000만 원을 모으겠다는 어린 소년의 야무진 꿈은 바로 이때 생겨난 것이었다. 어머니를 결코 그냥 죽게 놔두지 않겠다는 끈질긴 오기, 한 맺힌 다짐, 우리 집 벽을 1,000만 원이라는 글자로 더 새카맣게 뒤덮이도록 만든 원동력이었다. 당신하는 인맥도 없었고 가방끈도 짧았으며 자본도 아는 것도 거의 없었다. 그저 튼튼한 몸과 도끼서린 목표만 있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잔머리 굴리지 않고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갈 오기와 배짱만 있었다. 자, 이쯤 되면 궁금하지 않은가? 집안 벽을 온통 쑥 검댕으로 만들면서 곱씹고 또 곱씹었던 나의 1,000만 원 목표가 과연 이루어졌는지 말이다. 그렇다. 나는 다짐을 했던 때로부터 정확히 10년 후, 즉 27살 때 1,000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모았다. 그뿐 아니다. 이후 미용실에 처음 충무로 입사하면서 10년 안에 이 미용실의 사장이 된다는 굵직한 목표를 세웠고 역시 이뤄냈다. 화미주라는 이름이 부산 지역을 넘어 전국에 꽤 널리 알려진 것이다. 화미주에 들어온 그 순간부터 모든 직원은 내 식구가 된다. 내가 지켜줘야 할 또 한 명의 어머니가 된다. 그러나 그러한 책임감과 사명감은 더 이상 일방적이지 않다. 그 직원들 역시 나를 지켜줘야 한다.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 커나간다. 10년 안으로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게 해줄게. 이제 나는 나 자신과 여러 번 다짐했던 1,000만 원의 약속을 우리 직원들에게 공공연히 이야기하고 다닌다. 괜한 수표를 남발한다고 핀잔 주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우리 직원들은 이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다. 내게 오는 메일을 봐도 그렇고 힘든 교육과정을 군말 없이 이겨내는 모습을 봐도 그렇다. 직원들의 1,000만 원은 곧 화미주의 1,000만 원이고 나의 1,000만 원이기도 하다. 우리가 함께 그려가는 화미주의 미래를 대변하는 말인 것이다.
우리가 지금은 장사가 잘 되지만 겨울만 돼봐라 완전 팔이 날린다 아이가. 내가 올려주기 싫어서 안 올려주겠나. 일단 좀만 참자. 내 제대로 자리만 잡히면 올려줄게. 대신에 어차피 겨울에는 가게도 문 닫을 거니까 제주도로 일주일간 놀러 가자. 경비는 내가 다 댄다. 요즘에야 제주도가 너무 평범한 여행지가 되었지만 그때는 자그마치 30년 전 제주도는 외국과도 같은 곳이었다. 더구나 일주일간 여행이라니 친구들은 월급 올려달라는 이야기를 언제 했냐는 듯 좋아서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가게가 돌아가는 사정에 대해 100분 이해했던 것은 물론이다. 그해 겨울 우리는 제주도에서 정말이지 실컷 놀았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실컷 놀기만 했을까? 타고난 장사꾼 김영기가 그저 돈만 쓰고 아무것도 안 가져왔냐는 친구들에게 제주도 밀감을 가져다 팔자는 제안을 했고 일도 없던 차에 무료할 거라 생각했던 친구들도 흔쾌히 좋다고 했다. 우리가 밀감 수십 상자를 들여와 사흘 만에 다 팔아버린 것은 아직도 동창들 사이에 전설처럼 회자되는 얘기다. 내 친구이자 직원이었던 그 두 명이 이후 월급에 이응자도 꺼내지 않았다는 사실은 말하면 입 아픈 얘기다.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무식. 함께 일하던 친구에게 냉동살을 넘기고 나는 장사가 내 기질에 잘 맞는다는 생각을 하며 다른 일을 물색하기 시작했다. 그 신발을 싸게 대주었다기에 앞뒤 잴 것 없이 신발 장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내 신발 장사가 잘 된다는 이야기가 들려왔고 처음 시작하는 각오는 정말로 야무졌다. 기필코 국제 상사보다 더 큰 신발 회사 사장이 되리라. 화미주 대륙을 호령할 미용실. 정확히 3년 반 후 나는 약속대로 파리 미용실을 완벽하게 살려놓았다. 내가 처음 들어갔을 때 고작 10만 원대였던 하루 매출액이 10배까지 뛰었다. 평수도 60평에서 200평으로 확장 공사를 했다. 기술력, 서비스력도 상승했다고 느꼈기 때문에 시술 가격도 점차 올려 고급 미용실 이미지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파리 미용실은 성장을 거듭했다. 이 즈음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이 필요했다. 미용실 이름이 바뀐 것도 그러한 연유에서였다. 화미추. 자그만치 한 자당 200만 원씩 600만 원이나 들였던 이름이다. 장명소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주자를 지금은 고을주로 두십시오. 하지만 90년대 말 이후에는 그 자를 대륙주로 바꿔요. 모르긴 몰라도 대륙을 호령하는 미용실이 될 테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띵해지면서 눈앞에 광활한 대륙이 펼쳐졌다. 그래 바로 이거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대륙을 호령하는 미용실을 키우는 것. 미용계의 징기스칸이 되는 것이다. 징기스칸이 칼과 방패로 세계를 정복했다면 나는 아름다움과 열정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리라. 나는 화미주 미용실을 더욱 크게 키울 생각에 가슴이 부풀어 올랐다. 하지만 원장님의 생각은 조금 달랐던 모양이다. 빌딩을 하나 짓겠다고 하시고는 거기 정신을 쏟느라 미용실 운영에 신경을 쓰질 못했다. 너 화미주 맡아서 해볼 생각 있나? 어느 날 원장님이 내게 와서 이 말 한마디를 꺼냈다. 아, 얼마나 기다렸던 말인가. 얼마나 고대했던 순간인가. 이삭을 주어라. 한 박자 빨리 움직이라. 미용실을 인수한 지 꼭 1년 만에 나는 모든 빚을 갚을 수 있었다. 말이 1년이지 정말 그 1년 동안 고생한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된다. 내가 내린 특명이었다. 남보다 일찍 문을 열고 더 늦게 닫으며 마지막 한 톨의 나다를 줍듯 한 명의 고개까지 끌어모아 보자는 것이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이셨던 김학원 선생님께서는 유독 낚시를 좋아하셨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 집 앞에는 큰 저수지가 있어서 늘 낚시꾼으로 북적북적 했는데 선생님께서는 종종 그곳에서 낚시를 즐기셨다. 선생님께서는 우리 집 앞 저수지로 낚시를 하러 오시기 전에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기 전에 자리에다 깻목 좀 미리 던져놔라.
선생님이 앉은 자리에서는 항상 크고 굵은 물고기들이 그득그득 잡혔다. 정말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우리의 밑밥은 사랑, 밑밥 전략. 화미주가 점점 지점을 늘려가며 내가 가장 중시한 전략이 바로 이것이었다. 고객에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1차적인 밑밥은 사랑입니다. 아무리 딴 걸 퍼줘봐요. 진심 없이 하면 무언가 나사가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직원들 아무리 웃으면서 친절하게 얘기해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저기 시골 장터에 욕쟁이 할머니는 죽어라 욕만 해대도 좋다고 쩍쩍 달라붙는 손님들이 줄을 서요. 대체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타 식당들에 비해 맛집이라 불리는 곳에서는 놀랍도록 기다리는 시간이 짧았다. 주문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바로바로 음식이 나오는 것이었다. 충격적이었다. 맛집의 비결은 음식 맛이 아니라 속도에 있었다니. 한국 사람들의 빨리빨리 정신을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었다. 이 원리를 화미주에도 이용할 수 없을까 고민하기 시작했다. 우리의 경우 정해진 헤어 디자인을 완벽하게 완성해야 하므로 시술 시간을 줄일 수는 없었다. 오히려 손님들은 이것저것 하면서 시술 시간이 길어지게 될 경우 디자이너가 그만큼 노력했고 본인 머리도 그것에 값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무척 좋아했다. 결국 우리 미용실 사정에 맞게 맛집의 비결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바로 무료 영양 서비스 제공이었다.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지킬 줄 아는 미용실이라는 얘기가 돈 것이다. 이른바 머릿결을 보호해주는 미용실이라는 것이다. 입소문은 실로 막강 파워였다. 손님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몰려왔다. 정말 다행인 것은 시술을 받은 손님들이 하나같이 소문은 사실이었다며 우리를 칭찬했다는 사실이다. 당연했다. 내가 디자이너 출신이 아니다 보니 어떤 헤어 제품이 좋은지 잘 몰라 무조건 비싼 헤어 제품을 썼던 것이다. 좀 적게 남아도 그 편이 훨씬 마음 편했다. 몇 달 지나지 않아 3호점이 오픈했다. 4호점, 5호점. 다른 지점들이 속속 문을 열었다. 나는 더욱 신이 났다. 우리를 믿어주는 고객이 너무 고마워서 더 많이 퍼주고 싶었다. 짜장면에는 돼지고기도 많이 들어가고 맛이 좋다는 소문이 퍼지자 가게는 발 디딜 틈이 없이 손님들로 꽉 차게 되었다는 이야기다. 그 중국집 사장은 다시 얘기를 해주며 결국 퍼주는 게 남는 것이라고 웃으며 말했다. 현재 그 사장이 자신의 가게를 운영함에 있어 퍼주는 게 남는 것이라는 원칙을 철석같이 신봉하는 것은 물론이다. 그때부터 우리 화미주 입구에 들어서면 다음과 같은 말을 볼 수 있었다. 화미주의 인사말은 사랑합니다 입니다. 말에는 화장을 하셔야 합니다. 예쁘게 만들어줍니다. 말이 지시와 명령, 즉 뭐뭐해, 뭐뭐해라 로 끝나는 말이라면 화술은 완곡한 부탁, 즉 죄송하지만 해주세요. 그렇다.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에도 때에는 그래도 좀 낫지만 특히 영업을 하는 곳에서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나는 이것을 우리 화미주 직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약간 바꾸어 말했다. 말에도 메이크업 하자. 화미주 직원들은 참 말을 예쁘게 한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1000만 원의 약속.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루 잘 살아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힘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검서